70여 년 전 논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지서로 출석하라는 전가를 받고 집을 나섰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출발을 한 건지 며칠 있다가 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생사조차 알 수 없던 가족들. 하지만 50년이 지난 후에야 그 행방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얘가 노출이 돼 있는데 사기도 엄청 사가 뺐고 수십 년의 시간을 돌아 발견된 유해들은 아직까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면할 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유족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많은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진주 민간인 희생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경상남도 서부에 위치한 진주시. 한 개 읍과 15개 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창원시와 함안군, 남쪽으로는 사천시 등과 접해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의 중심 도시로 영호남과 남북을 잇는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조선시대 말 임술 농민 항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엔 3.1운동, 학생운동, 애국개몽운동 등 항일운동과 다양한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고장인데요. 특히 진주 지역의 정신을 대표하는 운동 가운데 형평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20년대 조선시대 신문제 아래 최하층으로 여겨진 백정의 신분 해방과 인간 존엄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형평사 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돼 전국적인 활동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인권 운동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동쪽에 위치한 지수면. 70년 전 이곳은 100여 가구가 모여 살던 큰 규모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정영우 씨. 지금껏 아버지 유품을 소중히 간직해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영우 씨 아버지 한석 씨는 만주로 건너가 철강소 근로자로 일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말 만주 지역을 휩쓴 폭격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후 고향 지수면으로 돌아왔고 부친의 농산일을 도우며 한약방을 운영했습니다. 한 11시 나왔다니까 그만 안 되면 뭐 제방서 폭탄이 뭐 떨어져 오저저 뭐 불바다 저래. 그래 그때는 참 구사일생은 그 미냈는데 그래가지고 그 뭐 해방이 이제 뭐 그걸로 이제 그 되고 관계는 만주에서 일이 나오신 거라요. 그절 나와가지고 고향에 오가지고 이제 한방 그걸 하고 할아버지가 농사 짓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무더기 이게 하면 전부 다 영우 씨 아버지는 그 시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직후 지수지서 출석 통보를 받아 집을 나선 이후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날도 저 파출소도 오라군다고 사람이 왔던가 어쩌던 거 그래 잠깐 내가 갔다 오고 구매해서 그때 아마 거기가 때가 다 됐던 거야 점심 때가. 그래서 점심을 자시고 가라 본 게네. 뭐 잠깐 갔다 오겠는데 뭐 그냥 막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한 며칠 지나니까 다 죽였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 그때 뭐 죽었다 해도 어디가 수송을 할 그것도 없고 여자의 몸으로서 그때는 뭐 그것도 못 남겨. 그러고 뭐 참 그래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못 찾은 게 이거를. 아버지가 희생되고 집안의 어린인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당시 7살이던 영우 씨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도와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 4식구만 남았는데 뭐 그러니까 뭐 천재가 까마득 하면 깜깜하지 뭐. 일시야 그 가정이 융 파탄이 돼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학교 이제 2년 지나고 다니고 내가 그런데 7살 지게를 한번 졌어요.
요즘은 경인이 이제 길이 이제 농로가 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논두렁 길이 소라서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런 이제 그름을 지고 넣어다가 다 구부러져 버렸어요. 구부러져 그나게 그 어린 나이에도 이제 하가 이만큼 머리가 오르니까 그뭐 찌개를 거꾸로 푹 꽂아놓고 한참 앉아 이제 성을 삭가가 아이고 그래 이제 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가만 지금 뭐 생생히 생각이 나거든요. 지수면의 또 다른 마을 청담리.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증식 씨는 논농사와 함께 여러 밭작물을 일구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증식 씨는 성인이 돼서야 아버지가 어떤 일로 희생됐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6.25 때 그런 게 한국 전쟁 때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길래 군에 가가지고 아마 희생이 된 게 아닌가 그리 이제 느꼈어요.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리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내가 그때는 뭐 전혀 몰랐지. 예, 그 몰랐는데 그또 그 보도연맹이란 이 얘기를 또 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 제법 이제 철이 들 정도로 됐을 나이에 이제 그때서 이제 보도연맹에 관련돼 가지고 막 희생이 되었다, 예, 벨갱이다 이런 얘기로 들었다고요. 젊은 가장이 사라지자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증식 씨는 큰아버지 밑에서 농산일 등을 거들며 중학교 교육을 마쳤는데요. 지금도 가끔 마을에서 신망을 얻었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상상하곤 합니다. 크게 뭐 배우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뭐 그래도 뭐 한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남보다는 좀 뭐 뛰어날 정도로 그 마을에서도 뭐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커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지. 예,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어느 누구도 뭐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나도 마음껏 내가 꿈꾼 거를 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진주시 진성면. 현재 진주 시내에 살고 있는 김영국 씨는 어린 시절 살던 마을 상촌리를 찾았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안동네로 불렸던 마을에 이른바 좌익 활동을 펼쳤던 중심인물이 살고 있었는데요. 바깥 동네 청년들도 이들의 영향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형국 씨 아버지 역시 벽보를 붙인 활동이 지서 출석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하여튼 벽보를 붙이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아마 무슨 빌미가 됐는지 지서서 오이라 하니까 올라간 게 끝이라. 그것도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 밭에 가서 이제 그날 목골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목골 밭에 이제 반매기 떼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반매를 갖고 아버지는 이제 지서 갖고 그게 끝이라. 그러나 지서를 찾아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진주 경찰서로 연행됐고 이후 진주 형무소에 구금됐습니다. 요 이제 지서 본관 건물이 있고 뒤쪽에 저 무기고 있고, 예, 앞에 저 정문이고 조만했지 뭐 지서다. 그러다 이제 지금 상거리 중심 쪽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당시 외할머니는 아버지가 구금된 형무소로 면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갇혀있는 사위의 모습에 젊은 목숨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외할머니는 미네를 한두 번 갔던 모양이라. 미네를 갔고 이쪽 사돈 보고 왜 당신 아들을 안 빼오느냐. 그 뒤로는 바로 이제 뭐 다른 이야기는 모르는데. 그래 어느 날 전아버지가 바로 요 뒤 길이 옛날 제2국도거든요. 제2국도인데 막 사람들로 싣고 가는 걸 봤고 그 차가 쉬는데 막 후리치는 걸 봤고 틀림없이 저 형님이 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지만 진주 사람들은 예양리 갔다. 그것도 예양리에서 그런 증거들도 나왔고 그래서 예양리는 자주도 몇 번도 가봤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짐작만 할 뿐 찾을 방법이 없이 5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당시 마산시 진전면에 산사태가 나면서 수많은 유해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진주 지역 주민 일부가 진전면 여양리에 끌려와 희생됐다는 증언만 들은 채 정확한 위치는 알아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유해가 발견되면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뭐라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참 험하기도 하고 그래 과연 그게 우리 부모님들인가 싶은 마음도 있고 참 그랬지. 지난 2002년은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로 전국적인 피해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해 9월 여양리에 찾아온 강력한 태풍으로 산이 쓸려 내려가 유해가 발견된 것인데요. 당시 관할 행정지역이던 마산시는 경남대와 함께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발굴팀은 희생지 주변의 폐광과 순막 등에서 총 163구의 유해를 찾았는데요. 이와 함께 허리띠, M1 탄두와 탄피,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장 등의 유품도 함께 나왔습니다. 수습된 유해는 당시 경남대 박물관에 옮겨졌다가 안치될 자리를 찾지 못해 현재는 유족회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품이 양복 떨어진 게 나오는데 대성이라고 나왔는데 그 당시 진주에 중앙 로타리가에 대성 라사가 있었답니다. 있었고 또 도장이 하나 나왔는데 태인이라는 도장이 나왔어요. 걸대자 어지린자 태인이라는 도장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추정하니까 구 진양군 나동면 안뜰인데 그 당시 28살이었답니다. 그래 그 도장이 나오고 양복 떨어진 게 나오고 그 유품이 2개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경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동쪽에 위치해 창원시, 함안군 등과 인접한 이반성면. 한국전쟁 당시 발산리는 정씨 일가 2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습니다. 9살에 아버지 희생을 겪은 정효갑 씨. 아버지 필체가 담긴 유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일본에서 지내던 효갑 씨 큰아버지가 선물로 머리 깎는 기계인 바리깡을 사왔는데요. 이것이 아버지 희생의 빌미가 됐습니다. 백부는 일본가 있었고 그때 이제 몸이 안 좋고 수약 나왔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에 기계가 하다가 그때 오면서 거기는 뭐 그 바리깡 기계라가 아들 조카들이 많으니까 깎아주라고 사고 한 게 그게 원인이라. 당시 효갑 씨가 살던 발산리는 한국전쟁 이전 10여 명 정도의 입산자가 기거했습니다.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온 토벌대원 중 한 명이 효갑씨 집에 찾아와 바리깡 기계를 본 이후 아버지가 마을에 내려오는 입산자들에게 머리를 깎아주었을 것으로 의심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아버지는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가 그 전에 농주 아니었습니까? 그걸 한잔하고 있다가 보면 바리깡이 있었어요, 기계가 마루에. 그걸 보고 이거 가지고 머리 깎아준 게 아닌가. 그러고 하루 있다가 불러서 갔어요.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왔어요, 또. 그러자마자 보도연맹이 자기는 가입도 안 했는데 오락해가 뭐 조금 뭘 알았던가 나는 뭐 깨끗하니까 일찍 가야 돼서 자기 발로 갔어요. 진주로 바로. 다리라는 게 다 놓아 있네. 어머니는 진주경찰서를 찾아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을엔 아버지처럼 출석 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던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연행되지 않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청년이라고 많았거든 옛날에야. 뭐 그때 한 10대쯤 넘게 살았은 게는 전지 다 통보 왔어요. 오라고. 우리 동네 전지 자기 발로 다 갔어요. 안 간 사람은 다 살았고. 부모가 엄격해가 자기 맘대로 못하는 사람은 있어요. 아들이 시인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싹 다 살았어요. 아버지가 구금되고 소식도 없던 어느 날 동네 어귀를 지나던 효갑씨와 어머니는 주민들을 태우고 줄지어 지나가는 트럭을 마주쳤습니다. 농로가 있었는데 그리 따라 놓으니까 차가 세대가 날라리 올라가더라고요. 그 보고 너 아버지 그거 안 탔다 이러더라고. 이게 옛날 길이거든요. 저거 보이는 거. 예, 요래서 요래가 돌아가 이리 올라갔어요. 당시 트럭을 유심히 살피던 어머니는 그곳에는 아버지가 타지 않았음을 확인했는데요. 후에 알고 보니 그 트럭은 마산 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진주시 문산읍.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상문리에 있는 이른바 진성고개와 법륜골에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따릉이가 봤다. 당시 이 지역은 이미 과수원이 조성돼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유해 총 54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길로 해가 가쇼이 되는 게 참 오기 좋다.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대. 고향으로 돌려보낸다고 이래가지고 고향 쪽으로 가다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가 아마 이어서 학살한 거 아닌가. 추정이지 그건 모르죠. 유족들은 상문리 희생지에서 유해가 발굴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주 할머니의 공이 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개는 이제 감나무로 심지 않고 둘레 감나무로 이렇게 벽을 쳐주고 1년에 한 번씩 그 수확한 감 중에서 제일 좋은 감을 올려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자기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30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이제 발굴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땅을 사서 30년 만에 그분들에게 처음 하늘을 보여줬는데 이제 또 30년 만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희생된 지 60여 년이 지나서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그 부분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산주 할머니는 이곳의 일부가 학살지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희생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과수원을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대부분의 유해가 훼손 없이 발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 이 산을 사면서 여기는 그런 곳이다 알고 있으면서 훼손하는 게 저희들은 너무나 고마웠고 또 상당히 학살된 학살된 부분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 대평면의 송씨 집성촌에서 함께 자란 사촌 형제 송영근, 송광호 씨. 지금은 댐이 돼버린 예전 마을터를 찾았습니다. 70여 년 전 당시 3살이던 광호 씨는 짧았지만 아버지와 가족들, 친척들이 한데 어울려 지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보이는데 그 오른쪽 요쪽은 집이 있었고 그 말고 옆으로 쭉 보는 논하고 밭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 1970년대 홍수 조절과 관계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남강댐과 진양호가 조성됐는데요. 두 사람의 고향인 오미부락은 이 공사를 계기로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모신기 할 때 그 앞에 이제 동네 모신기에 이제 모신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주경찰서에서 순경이 나와갖고 아버지를 내일 아침에 그 진주경찰서로 나와달라. 그렇고 가갖고 그 다음날 아마 아버지가 그 진주경찰서로 가셨대요. 그래 그 이후로는 이제 아버지 행방은 없어진 거지 이제 사실은. 그래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광호 씨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광호 씨의 외가 친척이 아버지가 용산리에서 희생됐다는 사실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명성면 용산리에 위치한 용산고개는 한국전쟁 당시 진주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희생된 곳 중에 하나인데요. 경찰들은 주민 학살 이후 매장 작업에 지역 주민을 동원했고 작업에 동원된 광호 씨의 외가 친척이 아버지의 주검을 발견해 몰래 시신을 덮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송광호 씨 아버지 희시수습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구덩이를 판 게 맞은 게라 여기 구덩이 이게 길바닥이거든요. 여기서 그것까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2014년과 2017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은 1, 2차로 나눠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각각 35구와 27구가 발굴됐고 유해는 역시 유족회가 관리하는 용산리 컨테이너에 안치돼 있습니다. 광호 씨 집안 어른들은 시신의 존재가 주위에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삼촌은 그래 여기가 한테 구두에 여타가 삼촌이라고 이제 자기 삼촌 외사촌이 조금 밑에 여기다가 조금 내려가고 나도 안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러고대 갖다 살 놓고 위에다 이파리를 딱 덮어 놨더라고. 그래 이거 이제 제일 별도로 이제 조금만 그래가지고 완치를 해놓은 거지. 시신을 따로 매장해 놓은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오랫동안 아버지의 묘는 숨겨져 있었는데요. 성묘와 벌초 역시 몰래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뭣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백구는 첫째 백구는 너 아버지니까 여기 너 아버지 이제 그런 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내가 매년 명절 때는 막 무조건 따대고 그래갖고 그 아까 진해가 집에 그쪽에 그거 들리고 나서는 진해가 집에 그 재배하러 가고 하는 그 기억은 항상 나또. 지금은 고층 아파트로 변해버린 예전 진주 형무소 자리. 당시 진주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지소로 연행된 이후 진주 경찰서와 진주 형무소를 거친 후 학살지로 끌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949년 진주시 자수자는 10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실화요인은 당시의 희생자를 400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지서로 가서 지서에서 뭐 2, 3일 정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주 경찰서로 이제 취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주 경찰서하고 진주 형무소가 바로 이제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시도 이제 인근에 형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무소에 부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도 지서별로 일단 소집되거나 연행된 다음에 경찰서로 이송되고 경찰서에서 일부는 또 진주 형무소로. 그래서 경찰서에서 바로 그 희생 장소 학살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형무소에서 분류를 거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학살이 되죠. 지난 5월 경상남도는 진주 지역 민간인 희생지 중 한 곳인 명성면 관지리 일명 화령골의 유해 발굴을 실시했는데요. 약 2주간의 발굴을 통해 총 25구의 유해와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품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희생지가 길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데다 70여 년의 세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해의 훼손은 심각했습니다. 여기 묘를 쓰려고 하니까 유골이 많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묻어버리고 저 위로 옮겼는데 저 위에면은 그 가정무지 한다고 한 3년 전에 이장을 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파니까 굉장히 훼손 많이 돼버렸어요. 훼손이 돼가지고 뭐 항구라고 뚜렷이 나오는 유해는 없었고 대티브 다리만 보고 25구를 추정을 한 것이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주유적회 회원들은 진전면 여양리와 명성면 용산고개 그리고 명성면 관지리에서 발굴한 유해를 이곳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억울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유해마저 편안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일어난 진주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는데요. 국가의 공식적 사과와 유해 발굴과 유해 안치 장소 설치 사업을 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20년이 가까워 가는데도 이렇게 영면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유족들에게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누구 아버지인 줄은 몰라도 피는 안 섞였지만 다 같은 유족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Thank you.